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과 환율, 대출이자와 아파트 거래까지 오늘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는 뉴스 스피커 2023년 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네, 먼저 미국 주식시장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된 모습이죠. 전반적으로는 좋지 못한 흐름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중에서도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어제 기준으로는 상당폭 하락을 했지만 과연 이 지금 분위기가 다시 베어장으로 돌입하는 그 시점인지 그게 아니라 오랜만에 저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불장으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인지 확인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당연히 어디서도 그 확신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0명이 넘는 그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 강경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발언이 있을 때마다 출렁출렁 거리는 모습 어제와 이어서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는 1300개가 넘는 주식, 나스닥은 2300개가 넘는 주식이 상승을 하였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게 흥미롭습니다. 새롭게 뉴 하이를 찍은 종목들도 있겠고요. 개별 주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우리의 테슬라 3.1% 오른 208 정도에 멈춰 있네요. 210불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200선이 깨지나 싶었는데 그래도 올라선 모습 보이고 있고 애플도 지금 상당 기간 비슷한 흐름입니다. 어큐뮬레이션에 돌입을 한 것 같은데 150선을 상회는 했지만 계속 어떤 상승하는 재료는 찾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전 세계 농기계에서 뭐 농기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IT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디어입니다.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시 최근의 흐름을 깨면서 7.5%라는 상당한 상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좋지 못한 흐름인데 그래도 S&P 500 기준으로 4,100선도 깨진 상태이고요. 하지만 큰 기조에서 어떤 아웃라인에서는 뭔가 이 상승장의 분위기가 아직은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RSI와 같은 기술적 지표들에서 너무 과매수 구간이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은 각종 발표되는 지표들이 너무 좋게 나온다는 거죠. 너무 미국 경제가 좋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더 심각하게 강경한 금리의 하락폭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게 계속 불안 요소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국제시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가장 크게 도드라지죠. 10년물이 3.8을 넘어섰고요. 2년물은 4.6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어제는 살짝 하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산의 흐름, 돈의 흐름 다 마찬가지로 금리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1300원을 드디어 돌파를 미국 달러가 했습니다. 뉴스 스피커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돌파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평가 절상된 외국 달러, 일본 엔화, 유로 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가상화폐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보다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올 초에 미국 주식 상승기 이전에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더 뭔가 시동을 걸었던 게 사실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23,700불을 상회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확인하시겠습니다. 뉴스 스피커를 통해서 계속 데일리로 확인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픽스와는 상관없이 금리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좋은 흐름은 결코 아니겠죠. 예금금리는 하락을 하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 하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3% 초중반에 위치를 하면서 가상자산이나 가상화폐나 그리고 미국 주식과 같은 좀 더 리스크가 있는 자산 쪽에 돈이 또 몰리고 있다는 게 이런 식으로 또 확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하시죠. 거래량은 2주 전부터 확실히 늘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신고가가 많이들 등장하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실거래가가 등재되는데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한 달의 시간이 공인중개사한테. 근데 그에 따라서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이 저점을 깨고 신고가를 등재를 한 것은 또 바로 등재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 한 달 전에 기록한 실거래가들은 한 달을 꽉 채워서도 실거래가가 등재가 되면서 그 안에서 거래 취소도 일어났고요. 사실 매수 대기자 혹은 매수자로 하여금 상당히 혼란한 시장을 만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은 더 축적이 돼야 정말 저점을 찍었다라는 거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포 미도 아파트 1, 2차 나뉘어져 있죠. 미도 같은 경우는 지금 34평으로 단일평형으로 돼 있고 재건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28억까지 갔지만 21억 2천에 실거래가 등재됐고요.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어제 3건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33평형 그 중에서 18억 5천 가장 고가의 실거래가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2월 달에. 근데 한 달 전 기준으로는 차이가 조금 많이 나죠. 목동 신시가지 전반적으로 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27평형 16억 7,500이라는 상대적으로 전고점 대비해서 좋은 수치 보이고 있네요. 마포 프레스티지 아이 같은 경우는 20억까지 갔지만 인근의 신촌 그랑자에는 어제 신고가가 어제 실거래가가 등재가 됐고요. 바로 옆에 있는 마포 프레스티지 아이 같은 경우는 16억 3천에 실거래가 등재됐습니다.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34평형이 사실 5천 세대 정도 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는 부분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고덕 그라시움은 고덕동이고요. 나머지는 상일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인근의 신축 대단지들이 그래서 고덕 그라시움은 14억 7천에 가장 선방하고 있는 단지임이 분명합니다. 화왕십리에 있는 텐질 같은 경우는 32평형이 12억 8천에 실거래가 등재됐네요. 네, 사실 다음 주나 이달 말까지는 별다른 호재나 재료들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다음 달 심지어 CPI 발표와 FOMC 전까지 특별한 이벤트도 없지만 물론 뭐 고용지표 같은 부분들이 발표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지표들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준, 고용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 특별한 게 어떤 트리거가 될 수는 없는데 미국 주식 실적 발표는 이제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이 발표가 되면 거의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소형주 기준으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밈스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변동성이 큰 투기성 거래가 진한 매출이 뭐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마이너스지만 어떤 그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실적에 따라서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닝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준 이사들의 매파성 발언은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자기네들이 금리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면피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 강경한 드라이브는 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얼마나 또 반응을 하는지 개인들의 자금이 사상 최대로 다시 또 끌어오고 있는 형국인데 이 늘어난 자금을 과연 연준 이사들이 아무리 양치기처럼 얘기를 하더라도 강경하게 좋은 불장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가 다음 주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주말에 잘 쉬시고요. 뉴스 스피커였습니다.